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어는 의사소통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언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비교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특성. 자, 언어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의성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한 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꽃이죠. 근데 이 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자식물의 번식기관의 꽃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내용이라고 하고 이것을 꽃이라고 읽는다든지 화자라고 읽는다든지 일본어에서 하나라고 읽는다든지 영어에서 플라워라고 읽는다든지 하는 것들, 이거는 형식이라 그랬죠. 이런 이미지와 꽃, 화, 하나, 플라워, 이렇게 이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가지 그 형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필연성이 없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연히 어떤 이런 소리와 표기 이런 것들은 우연히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필연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성, 언어의 사회성을 공부하겠는데요. 자,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냐? 약속이라고 하죠. 자,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겠죠. 꽃을 갖다가 여러분 중에 나 꽃 싫어. 이제는 이거를 떡이라고 부를 거야. 꽃을 떡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죠. 이거 약속이라고 썼네요. 자,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런 이미지, 요거 형식이에요, 내용이에요. 요런 이미지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꽃이라고, 이건 소리죠. 그런데 표기는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정한 거는 누군가가 이것을 똑이나 뚝으로 부르면 그 사람과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말이 안 통하는 거. 그렇죠.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자음과 모음을 적는 방법이 어떻게? 자, 자음하고 모음이라 그랬죠. 바로 요게 자음이죠. 여기에 오가 들어가는 거. 요게 모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치읓을 거꾸로 오르 대신에 이렇게 보면 우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쓰는 사람들, 즉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런 이미지를 갖다 꽃이라고 불러야지 다른 말로 부른다면 그 사람과 언어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자, 요런 이미지, 종자식물의 번식기관, 요런 이미지, 요런 내용을 갖다가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읽어요? 꽃이라고 읽죠. 요런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물론 필연성이 없지만 필연성이 없다 해서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불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내용과 형식에 한국 사람은 요렇게 읽고요. 쓰기는 요렇게 쓴다. 그러니까는 문자 언어는 요렇게 하고요. 음성은 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언어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꽃을 갖다
똑이라고 또는 굿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이 사람과 언어 생활을 같이 할 수 없고요. 표기를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쓰는 사람하고는 언어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죠. 우리 사이의 약속은 뭐냐? 요거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 뭘까요? 그렇죠. 나무죠. 이렇게 생긴 것은 내용이고 이걸 우리는 나무라고 읽는다. 표기도 나무라고 쓴다. 이게 바로 언어의 뭡니까? 사회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의 특성 세 번째가 규칙성입니다. 언어에는 따라야 할 일정한 뭐가 있다. 그렇죠.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규칙이라는 거는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지켜야 하죠. 바로 예를 들면은 여기 여러 가지 우리 음절이 나와 있죠. 들, 꽃, 이, 아름답, 바람, 피, 얻다. 자, 우리 이걸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언어의 규칙은 자, 들, 바람, 꽃, 접두사가 앞에 오고요. 어근 이렇게 와야지만 제대로 된 단어 형성이 되죠. 파생어가 형성이 됐죠. 들바람 꽃이라는 이걸 갖다 꽃들바람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바로 접두사 어근 이렇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규칙은 뭐냐면 자 우리 아름답다는 풀이해주는 말이죠. 이거는 아름답다의 뭐냐 주체가 되죠. 주체가 앞에 오고 풀이해주는 말은 뒤에 와야 되는데 다시 또 이 주체가 조사가 뒤에 오면 안 되고 조사는 항상 체온 뒤에 붙는다라는 우리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이 규칙성입니다. 자,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꾸며주는 말이 이 서술 앞에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을 꾸며줘야 되는데 이 아름답게가 가운데 오면서 꽃을 꾸며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들바람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바람꽃에 다시 들이라는 말이 덧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이죠. 바람꽃은 다시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람의 꽃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 만들 때요. 여러 가지 형태소에서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해서 파생어도 만들 수 있고 합성어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자,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들바람꽃 이거는 언어의 규칙대로 만들어지죠. 들바람꽃은 일단 들과 바람꽃이 결합돼서 만들어졌고 바람꽃이라는 건 다시 바람과 꽃이라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들바람꽃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졌고요. 자, 꾸며주는 아름답다라는 풀이해주는 말 앞에 꽃이 요것의 주체가 되는 말이 덩어리가 와야 되죠. 다시 또 주체가 되는 덩어리는 요게 뭐예요? 명사에다가 조사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의 규칙이죠. 다시 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오게 되죠. 그래서 뒤에 말을 꾸며주게 됩니다. 역시 1학기 때 배웠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속이다라는 사회성과 또 언어에는 따라야 할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래서 언어의 규칙성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언어의 특성 3가지 뭐 배웠죠?
자의성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이 나왔고 규칙성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어는 내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 일정하게 만들어진 단어를 사용하고 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규칙, 단어를 만드는 방법은 또는 문장을 이루는 방법에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쓰는 사람들 사이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